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저는 방문각 임용고시학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면 역사 선생님들 계시죠? 그 역사 선생님들도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치셔가지고 합격하셔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께 역사나 국사나 또는 뭐 세계사 부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 시험 보시는데 담당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김태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이 이제 풀어보실 오버스토리 문제집을 선생님들 세 분과 함께 공동으로 집필을 한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긴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시험 문항을 푸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문항을 풀어보면서 같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문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버릇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문제를 읽으실 때 빠른 속도로 중요한 키워드를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문해력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바로 눈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예, 보시다시피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두 강 사이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위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단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 사이의 이름을 따서 문명의 명칭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이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방 아마 지도만 보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대 인류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요. 이 두 강 사이와 또 다른 문명이었죠. 이 이집트, 나일강을 흐르고 있는 지금 지도로 보면 이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일강을 기점으로 삼고 있었던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통상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묶어서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묶어서 Fertile Cresc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ertile Crescent라는 표현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고 인류 문명이 발원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에 관한 설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 치면 무엇 사이에 란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치면 between의 개념에 가깝겠고요. 포타미라는 말은 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 두 강 사이에서 발원한 문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강 사이에서 발원한 문명이다라는 걸요. 그 가운데서도 해당 지역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생시켰던 종족들은요.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수메르인이 있고요. 수메르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수메르인의 이동이 끝나고 나서 아카드인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법례 부분에 보이죠? 그죠? 이제 저 아카드인 이후에 아무르인들이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르인들이라고요. 좀 어렵습니다만 영어로는 이들을 에이모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건국한 국가가 여기였었죠. 여기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주를 했었던 이쪽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이쪽 지역에서 문명을 일궈 나갔던 사람들은 수메르인과 아카드인, 그 다음에 아무르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팁을 좀 잠깐 적어놨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두 지역이요. 그 지역, 곧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요 어원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우르와 우르크 같은 도시들이요. 요 도시들 보이죠? 우르나 우르크와 같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도시들인데요. 요 도시들 같은 경우가 초기에 수메르인들이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아울러서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지역이 요 바빌론이라는 지역이죠. 그렇죠? 저기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메르인이 만들었던 도시국가가 우르와 우르크였고요. 아무르인들이 만들었던 왕국이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바빌론을 수도로 삼고 있는 게 보이죠? 또 지명 하나가 더 보이는데요. 여기 니네베라는 곳도 보입니다. 티그리스강 가장 맨 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요 니네베라는 지역 안에서는 아시리아가 저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를 삼았더랬습니다. 곧 니네베라는 곳이 어디의 수도이다? 아시리아의 수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라고 쓰여 있죠. 예,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한 곳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주변의 농지들을 전부 다 휩쓸고 가버리게 되면 이전에 농지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측량술이 발전하고요. 농경지 모양이 대부분 다 도형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면적을 다시 산출하는 차원에서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소위 그 측량술과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집트 문명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들어가 있죠. 예, 도리스인은 예계 문명에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 그리스 문명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그리스 문명은 그렇게 아시다시피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나갑니다. 크레타 문명이 있고요. 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이라는 게 있죠. 예,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고요. 이 미케네 문명이 몰락할 즈음에 저 도리스인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폴리스 성립 이전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암흑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폴리스가 성립이 되는 거죠. 꼭 이만큼은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크레타 문명이 성장하고 크레타 문명이 몰락한 다음에 미케나의 문명이 성장하고요. 미케나의 문명을 몰락한 다음에 도리스인의 이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2번 부분도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부분이 아니죠. 요건 지금 이집트라고 그랬고 여기에 관한 부분은 그리스 문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 문명이요. 그 다음 3번 쐐기 문자로 교육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쓰여 있죠.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인데요. 예, 요 3번이 지금 정답입니다. 쐐기 문자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알파벳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알파벳이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기록하기 이전까지 그 기록의 역할을 대신해줬던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쐐기 문자 같은 경우는 교역을 할 때 물건을 기록하거나 품목을 기록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교역을 할 때 물건을 기록하거나 그 품목을 적어 놓을 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던 것이 쐐기 문자가 되겠습니다. 4번 종법제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가 운영되었다라고 써 있죠. 예, 저 종법제와 봉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중국 문명에 관한 것이죠. 그죠? 중국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말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중국 문명의 가장 기원이라고 전설상의 왕조로 알려져 있는 하왕조가 있고요. 은왕조가 있죠. 이후에 주왕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저기서 말하는 봉건제, 종법제 이와 관련한 것은 세 가지 가운데 예, 웨이수이강 유역에 출현했었던 11세기 문명입니다. 곧 주 문명에 관한 이야기죠.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관계가 없겠고요. 마지막 5번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브라만교가 성립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도 문명이라는 거 아시겠죠? 인도 문명이요.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브라만교가 성립되었다라는 부분은 인도 이민족의 이동의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처음 부분에 인도 문명이 수립되어졌을 때는 2500년경이었죠.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지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기원전 1500년경부터 1000년경에 이르러서 아리아인의 두 차례에 걸친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동이 인도 서쪽으로 이른바 인더스강을 따라서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이동은 겐지스강을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 동쪽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서쪽과 동쪽 양쪽 지역으로 걸쳐서 두 차례에 걸친 아리아인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항 중요하니까 꼭 반복적으로 여러 번 풀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